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자, 79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밑줄 친 곳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여기 밑줄들이 아마 다 대세 이렇게 쳐져 있겠죠, 시험에서는. 그죠? 이렇게. 자, 이걸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명사절 접속사 대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명사절 접속사 대스, 그러니까 대절 자체가 뭘로 쓰일 수가 있냐면, 그죠? 대절 자체가, 그죠? 첫 번째는 주어로서 쓰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그죠? 목적어로서 쓰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보어로서 쓰일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서 쓰이는 걸 명사절이라 그러고, 명사절 대절을 찾으라는 얘기죠. 명사절 대절이냐 명사절 대절이 아니냐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자, 일단 1번을 보게 되면 주어, 나는 주어 믿습니다. 주동에 뭘 믿는지에 대한 하나의 명사 덩어리. 근데 대절이 나왔잖아. 그때는 주동이 나오고 돌아가서 뭐뭐 한다는 것까지 배웠었죠. 그 소년이 정직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1번은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요. 2번, 너는 생각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도 뭡니까 지금? 대절이 생각하다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 think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야? 명사절 대시죠. 명사절 대시는 항상 뒤에 뭐 나온다? 접, 주, 동이 나오고 돌아가서 뭐뭐 한다는 것이니까 그 정답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는 생각합니까? 그래서 2번도 명사절 대신 거고요. 3번,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절 이하를. 당연히 희망합니다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당연히 접속사니까 접, 주, 동이니까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요. 근데 4번 봐봐.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요 놈이 명사절 접속사 대이라고 하면 뒤에 접, 주동이 나와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뒤에 봤을 때 뭐밖에 안 나와? 또 뭐이라는 게 만약에 주어라고 하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있을까 없을까? 동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그냥 대시라는 게 뭐냐면 지시 형용사로 그냥 바로 그라는 지시 형용사야. 그 소년을 나는 압니다. 어떤 소년입니까? 말하고 있는 그 소년을 나는 압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아니죠. 그 근거는 접주 동의 구조가 나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조는 말했습니다. 뭘 말했죠? 자, 여기서 대절이고 말하다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접속사하면 당연히 접주 동이 나와야 되니까, 해석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5번도 맞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그죠? if라는 절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죠? if라는 것은 명사절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if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부사라는 특징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절? 그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없어도 되는 절. 이 부사절의 특징이었고,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니까 문장에서 없으면 절대 안 되죠. 명사절은 없으면 안 되는 절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안 띄고 됨. 그죠? 그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명사절이랑 부사절은 뜻이 달라요. 명사절은 인지 혹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 그랬고, 명사절일 때, 명사절이라는 것은 접, 주동,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랬고, 부사절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if라는 게 다 밑줄에 딱 쳐져 있는데, 이렇게 이 if가 무슨 절인지를 보란 얘기야. 나는 확신하지 않아요. 자, 확신하다야 뭐야? 그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라는 크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동, 접주동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if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ask는 사형식 동사. 사형식이라는 것은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직접 목적어가 지금 if 절로 나온 거야. 마찬가지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죠. 뭐 이게 목적어든 직접 목적어든 다 목적어잖아. 나는 질문했습니다. 사형식일 때는 간접 목적어에다 에게, 나에게 내가 거기에 가길 원하는지 아닌지를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그녀는. 됐나요? 따라서 2번도 명사절이고,
자, leave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떠나다라는 그냥 자동사도 있어요. 자동사.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거든. 나는 떠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나는 떠날 것이야 라는 주어 동사로 그냥 완벽한 절이야. 아무것도 목적어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자동사니까. 근데 뒤에는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if가 없어도 말이 된다고.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동사니까.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라는 요 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다에 대한 당연히 뭐야? 여기서는 목적으로 쓰였죠. 접주동. 네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당연히 접주동. 그가 올지 안 올지를. 명사절이고 3번은 부사절이라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관계 대명사 혹은 관계 대명사의 생략. 그죠? 관계 대명사의 생략은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랬지. 첫 번째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때는 이게 되는 순간 현재 분사가 돼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는 주격 관계는 비동사 제거하고 또 뭐 어떤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될 수 있냐면 그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이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은 말 멍멍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해석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I know the man. 그죠? 여기서 who is 뭐 이렇게 eating 이렇게 나왔다 쳐봐. 뭐 이런 느낌이야. 나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있는. 그때 이런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 그냥 I know the man eating it 이라는 현재 분사가 돼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가지고 뭐 1번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알고 있다. He hates 이렇게 나왔어. 원래는 여기 whom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을 거예요. 주어랑 동사는 있지만 목적어는 없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해. 그럼 어떤 구조야? I know the man 명사, he 명사, 멍멍이 구조가 보이면 바로 그냥 꾸며준다고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봤을 때, 자, 일단 여기 밑줄 친 게 후잖아요. 그는 남자입니다. 그죠? 어떤 남자인지를 꾸며주는 건데, 일단 뒤에 봤을 때 주어가 나오고 recommend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어는 없잖아. 지금 recommend는 뭐뭐를 추천하다에 대한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도 가능하죠. 따라서 1번은 생략할 수 있는 거고, 2번 메린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인지를 꾸며주는데 너가 can work with 뭐뭐와 함께 일하다라는 동사에 누구누구와 라는 지금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the boy who is standing. 그죠? There is Michael. The boy라는 게 주어고 요놈의 동사는 아마 is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보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죠. 아마 여기에 밑줄이 다 그어졌을 건데 요놈은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까지 꾸며주는데, 그죠? who is은 생략 가능하죠. 왜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who is가 생략이 되는 순간 그냥 standing 자체가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돼버린다라고 했었고, 4번 같은 경우는 카메라는 주어 어떤 카메라인지 꾸며주는데 내가 샀던 애, 그죠? 지금 산 거에 대한 목적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죠. 카메라에 대한 동사는 뒤에 works가 되겠지. 내가 샀던 그 카메라는 잘 작동합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자, 5번 There was a new tower. 새로운 타워가 있습니다. 새로운 타워
선행사이면서 위치가 꾸며주는 건데 위치는 뒤에 지금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이런 것들은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는 생략이 안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는 생략이 안 되기 때문에 5번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에 배웠을 겁니다. 그치?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 I have 2 apples. 나는 사과 3개를 가지고 있다. And 그리고 2 그죠? 여기서는 both of them이라 합시다. 이제 both of them are red라는 문장이에요. 나는 사과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2가지 중 모두는 빨간색이다 해서 영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러한 등위 접속사를 지워주고 뭘로 바뀝니까? 이걸 콤마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고 콤마로 바꾼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일단 나오고 and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and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주어 동사를 그냥 써주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 따라서 이 부분을 관계시켜주는 관계사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them이 받는 게 뭐죠? 앞에 two apples를 받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사물이잖아. 사물을 받는 경우는 우리가 뭘로 바꾼다? 그죠? 뒤에 them이 아니고 which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컴마 찍고 both of which가 나오고 그 다음에 are red는 똑같이 진행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컴마 찍히고 명사가 나오고 of which나 뭐 사람일 경우는 whom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 나오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석을 해줄 때는 위처럼 바꿔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날 겁니다. 그럼 봅시다. 너는 새로운 전구를 사야만 합니까? 응, 나는 2가지의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봐봐. 여기서 2가지, 너는 새로운 플래시라이트를 사야만 하니? 라고 했을 때 사야 된다며. 사야 된다는 얘기는 나는 2가지 플래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작동이 안 돼. 이런 느낌이 나야겠잖아. 그러면 둘 다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1번은 뭐야? 그런데 그 2가지는 여기서 플래시라이트 2가지는 전부 다 작동되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답은 일단 5번인데 일단 5번을 neither of which를 일단 넣어봐.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이 컴마를 뭘로 바꿔? 그리고 그죠? neither는 똑같이 써주고 of 다음에 which가 받는 건 아마 flashlight니까 them 쓰면 될 거야. 이거를 넣어서 해석한다는 얘기죠. 나는 2가지 플래시라이트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둘 다는 작동을 안 돼. 그래서 사야만 돼. 이런 느낌이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쉬우니까. 자, 우리가 관계 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관계 부사는 그죠? 또 why 같은 거는 y는 앞에 선행사가 정해져 있죠. the reason why 이런 거. 그래서 나는 뭐를 모르겠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를 꾸며주는 y절이니까. 그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난 도저히 모르겠다. reason.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은 레스토랑입니다인데 내가 항상 사과를 먹고 있는 레스토랑이잖아. 그러니까 레스토랑인 건 당연히 장소이기 때문에 where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reason이랑 where를 고르면 정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순서 문제. 순서는 우리가 풀 때는 항상 근거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 감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가 아니고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찾아주기로 했었으니까 일단 가봅시다. There's direct counterpart. 뭔가 직접적인 반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탑 뮤직에 대해서. 어디에서? 클래시컬 뮤직에서의 그죠? 팝 뮤직에 대한 뭔가 직접적인 반대점들이 있습니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클래시컬 음악이 뭐래요? 컴마 찍고 종종 뭐라고 불리우는? 아트송이라 불리우는. 자, 그런데 그것은 그 아트송은 뭐 하지 않습니까? 음악적인 재료에 음악적인 어떤 디벨롭먼트를 우리말로 쓰면 악장, 혹은 음악적인 전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전개.
음악적인 물질의 멜로디적인 물질의 전개에서는 크게 집중을 하지 않는 아트송이라고 불리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리우는 클래시컬 송의 팝 뮤직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대점들이 있습니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컴마 치고 위치는 여기서는 그런데 그것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도 팝 뮤직을 받는 것 같아요. 팝 뮤직을. 그러니까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야. 클래시컬 음악에서의 팝 뮤직과 뭔가 직접적인 반대점이 있습니다. 네, 클래시컬 음악이 뭔지를 꾸며주는 more commonly called art song이라는 건 요걸 꾸며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아트송이라고 불리는 클래시컬 음악에서의 팝 뮤직과의 완전한 반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이라는 건 팝 뮤직을 받아요. 그런데 그 팝 뮤직은 멜로디 물질의 전개에는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A번은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B번부터 볼게요. 팝 뮤직과 아트송은 둘 다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도되고 진짜 구조적인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일단 완전히 차이점이 있는데 그죠? 직접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근데 두 가지는 뭘 따라? 잘 구조화된 그래도 진짜의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는 아마도 퍼블리시드 같은 방식에서 퍼블리시라는 거 우리말로 출판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뭐와 함께? 보컬 라인과 기본적인 피아노 부분과 함께 그 밑에 쓰여진이죠. 그러니까 B번 같은 경우는 팝 뮤직과 클래식 음악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좋아요. 자, 일단 C번 봅시다. 그 다음에 너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봐봐. 그러한 서치 같은 거 나오면 조심하라 했죠. 그러한 양극단을. 그러면 우리가 제시문 다음에 C가 나오려고 한다면 일단 그러한 양극단에 대한 뭔가 예시가 나와야겠잖아. 근데 제시문에서는 극단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극단? 접근법의 그러한 극단. 자, 그냥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직접적인 반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클래식과 이거에 대해서 그죠? 그러한 극단적인 거라는 것은 뭔가 정말 극한적으로 다른 걸 말하는 건데 뭐 제시문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모르겠어. 일단 C가 나오기에는 양극단, 그죠? 뭐에 의해서? 음악의 퍼포머들에 의한 접근 방식에 그러니까 음악의 퍼포머의 얘기도 안 나왔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음악의 퍼포머에 대한 극단적인 방식에 대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C는 나오기 안 될 것 같고 그럼 일단 B로 시작하는 건데 B는 아까 말했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나왔잖아. 근데 A번 봐봐요. 그러나라고 논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B번까지는 공통점인데 그죠? 공통점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A가 올 수 있는 거는 접속사에 대한 근거를 들으면 되겠죠. 그죠? 접속사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전까지는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팝 뮤직은 거의 불려지지 않고 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쓰여진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요 같은 것들은 정확히 쓰여진 대로 안 하고 약간 막 R&B 같은 거 봤을 때도 약간 노래를 조금 막 엇박을 타기도 하고 완전히 똑같이 안 하잖아요. 그 싱어는 피아트2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embellish 윤색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보컬 라인을 뭐 하기 위해서 이것에 스타일링을 주기 위해서 단지 피아노 반주자들이 채우는 것처럼 피아노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인터레스팅하고 개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번 같은 경우는 똑같다는 얘기야. 팝 뮤직이나 클래식 뮤직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를 따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팝 뮤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윤색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퍼포머들은 자 퍼포머가 나왔다. 연주자들은 아마도 바꿀지도 모릅니다. 원래 템포와 무드를 완벽하게 라고 해서 원래 쓰여진 대로 안 하고 조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퍼포머들의 바꾼다에 대한 뭐야? 그죠? 세부적인 거죠. 바꾸는 거. 바꾼다는 거. 그게 이제 뭘로 받으면 됩니까? 양극단으로 그런 극단적인 거. 바꾸는 거에 대한 예시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대명사에 대한 예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대명사냐면 그 누구야? 퍼포머들에 대한 대명사. 퍼포머들.
그죠? A번에 그 퍼포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퍼포머들을 또 받고 그 다음에 바꾸는 거에 대한 극단적인 예시 정답은 B, C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소셜 과학의 어떤 일련의 문제는 그죠? 센터선 집중합니다. 그죠?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한계점과 디자인에 집중을 합니다. 뭐의 한계점과 뭐의 디자인이냐면 사회과학 연구의 한계점과 디자인에 집중을 합니다. 사회과학의 일련의 세트는 문제점에. 자, 이것은 아마 진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주어이시죠? 뭐 하는 게? 실천하는 것은. 뭘 실천하죠? 몇 가지 형태를. 뭐에? 통제되어진 실험. 어디에서? 인간에게 통제되어진 실험에 몇 가지 형태를 실천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오고 한계점과 디자인에 집중한다가 나왔지. 자, 제시문 다음에 올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올 수 있죠? 바로 B가 올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나오냐면 그죠? 자, 예시가 나왔는데 그 예시가 뭐가 나냐면 예를 들어 우리는 직접적으로 서브젝트라는 것은 우리말로 뭐였죠? 종속시키다. 사람들을 종속시킬 수 없습니다. 가난에 그리고 빈곤에 뭐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관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부러 극단적으로 뭔가 가난한 상황에 둘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한계 상황의 세부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죠. 제시문에 대한 한계 상황, 한계점들 우리가 진짜로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 한계점에 대한 예시로 일부러 사람들을 가난에 넣을 수 없다라는 근거로 B가 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서 못하지만 실험실에서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을. 어떤 요소들이냐면 실험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요소들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선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실험실에선. 근데 어디에서는? 근데 그죠? A번.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여기서는 접속사죠. 그죠? 이 B번에 바로 뭐가 나왔냐면 B번에서는 실험실에 통제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으면 많은 요소들을 이것은 주어 만들어냅니다. 그죠? 우리 배웠던 가목적어 it과 진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목적보와 하다고 이것이 어렵도록 만드는 이것을 만듭니다. 이것이 어렵도록. 이것이 뭔데? 핀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대시라는 것은 이 왓을 꾸며줘요. 그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냐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거꾸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그 행동을 야기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찝어내는 것이 어렵도록 만듭니다 라는 느낌이에요. 뭔지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실에서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없어.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막 일부러 막 굶길 수도 없고. 근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도록. 이것이 뭔데? 찝어내는 것이. 뭘 찝어내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행동을 야기하는 게 과연 뭔지를 정확히 찝어내는 게 어렵도록 만듭니다. 라는 느낌. 더욱이 비록 우리가 몇몇의 실험이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빈번하게 그들의 행동을 수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알고 있죠? 대절 생략입니다. 그들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회과학 연구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죠? 뭐가 될지라도 그런 상황적인 실험적인 것들이 오케이 허락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추럴한 상황이 아니고 내가 관찰받으면 관찰받은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 이제 예시가 마지막에 세부적인 걸로 홀스론 효과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 자연스럽지 않고 의식하고 있는 거에 대한 예시가 이 현상은 홀스론 효과라고 불려진 현상은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어렵도록. 이것이 뭡니까? 결정 내리는 것이. 뭘 결정 내려? 그 관찰받은 행동이 그 자극의 산물인지 혹은 실험의 산물인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어냅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정답은 B, A, C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자, 이것은 말 되어져 왔습니다. 가주어, 이시고, 진주어 되시죠? 그죠? 뭐가 뭐 했다는 것이, 그죠? 눈의 움직임이 마음의, 생각의 창이라는 것이 말 되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절 안에 주어가 where 절입니다. where people look까지가 주어고 reveres가 동사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곳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뭘 드러내죠? 어떤 환경적인 정보를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보고 있는 눈의 움직임이 생각의 창이라는 것이 말되어져 왔습니다라는 느낌. 당연하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거기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죠? 눈의 움직임이 마음의 창이라고 말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뭐보다? 단지 눈을 움직이는 것보다. 물체를 보기 위해서 눈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느낌이야. 뭐가 바뀌었냐면 눈과 마음은 일치된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음에 비번 봅시다. 네가 만약에 그 단어들을 본다 할지라도 너는 명백하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제시문 다음에 비가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그죠? 여기서는 그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뭔가 예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단어들이란 건 딱히 안 나왔다는 얘기야. 제시문에서. 그죠? 그럼 10번 보게 되면 우리는 집중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어떤 것이냐면 시각에 우리의 라인에 직접적으로 없는 것들에다가는 집중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느낌이야. 그죠? as 뭐뭐처럼 증거가 된 것처럼 뭐에 의해서? 농구 선수들에 의해서. 어떤 농구 선수들이라면 드리블 해 나가는 코트로 뭐 하는 동안에 다른 팀메이트에다가 집중하는 동안에 그 다른 사이드에 단지 뭐 하기 전에 그녀가 공을 던지기 전에 뭐 없이 보는 것 없이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노루 패스죠. 노루 패스. 노루 패스가 뭐예요? 시야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집중하는 게 있을 거야. 시야는 다른 곳을 보죠. 시야랑 집중이랑 다른, 그러니까 시야는 없어. 시야는 없는데 다른 곳에 집중을 하는 거죠. 시야는 보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을 하는 게 노루 패스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 노루 패스잖아. 노루 패스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제시문 다음에 비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제시문에서 반전이 however가 반전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눈과 마음의 창이 일치를 했는데 그러나 더 이상 눈이랑 마음의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그죠? 노루 패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노루 패스가 나왔고 근데 그 뒤가 되게 중요해.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제시문에서 B번 중간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거고 B번 또 이후부터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루 패스는 이런 느낌이야. 시야를 보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하는 건데 C번 미안합니다. B가 아니고 C죠. 미쳤나 봐. 그죠? C번 이후부터는 뭐가 나냐면 우리는 또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없이? 집중하는 것 없이라고 해서 C번의 이후부터는 C번 전 또 뭐가 나오냐면 시야는 보고 있지만 집중이 안 되는 예시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번의 중간에 나눠지는데 C번의 중간에 이전은 시야가 없지만 다른 곳에 집중하는 거. C번은 이유는 시야는 있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 우리 비문학 풀 때 많이 느끼죠. 뭔가를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집중이 안 돼.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한 예시가 어디겠습니까? A가 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예시가 A고 A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냐면 시야는 있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예시로 보는 거야. 너는 뭐 할 수 있으면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을 만약에 네가 책을 읽고 있다면 그 다음에 갑자기 알고 있다면 비록 네가 너의 눈을 움직일지라도 그리고 다른 단어들을 읽을지라도 네가 생각이 없다는 걸. 뭘 생각이 없죠? 네가 읽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걸 너는 알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B가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지. 여기서는 그죠?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대명사 그 단어들이라는 것은 그 A에 나왔던 뭔가를 보는데 모르는 거. 정답은 C, A, B로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도시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도시들이냐면, 그죠?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하는, 비록 뭐 할지라도, 비록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반드시 주장돼, 계속 돼야 되는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질문이 정답이 된다면 새로운 도시 모델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개념에 의해서. 여기에 우리는 뭘 집중할 수 있다? 생산성과 다양성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특징으로서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제시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B가 나오죠. 왜냐하면 생산성과 다양성을 받고 있는 거니까. 제시문 다음에 그죠? B라는 것은 그죠? 세부적인 건데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냐면 생산성과 다양성, productivity and diversity에 대한 그죠? 세부적인 내용을 B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생산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동력이죠? 지속성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 그 보세요. 생산성과 다양성인데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냐면 생산성에 대한 예시예요. 생산성. 예를 들어 만약에 일할 장소가 있다면 일할 장소라는 것은 생산성이야. 사람들은 모이고 거기서 일을 하고 인구는 점차적으로 축적됩니다. 그 도시를 형성하기에. 그러나 개인적인 산업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논지가 미안합니다. 여기까지가 생산성이야. For example부터 여기까지가 생산성에 대한 예시야. 그러나 근데 산업적인 구조는 어떤 산업적인 구조냐면 한 가지 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산업적인 구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디에? 사회적인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해가지고 생산성도 있지만 한 가지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생산성이 반 정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양성에 대한 예시 나오는 거야. 그 B번 이후로부터는. 그 다양성을 받는 게 뭐냐면 A가 나오면 되겠죠. A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 자, given that은 뭐뭐를 고려하자면, 그죠? 대저리아를 고려하자면 금광 도시와 석탄 도시들이, 그죠? 오르고 내리락한 것을 고려하자면까지가 여기까지 기분이. 그죠? 그러면 금광 도시와 석탄 도시는 다양성이 굉장히 적은 도시죠. 그 도시가 오르락 내리락한 걸 고려하자면 그들의 취약점은 반드시 명백합니다라는 느낌이지. 자,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다양한 산업에 모여들고 있는 그 도시는 안정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사회 변화에 대해서. 같은 것은 참입니다. 자연 세상에서도. 그리고 중요성,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은 본질적입니다. 그 지속성의, 그 종의 지속성의 본질적입니다라고 해서 생물한테 다양성이 중요하다가 나왔고 C번에 그 같은 것은 참입니다의 도시에서도 참입니다라 해서 그 같은 것이 뭘 받는 거냐면 A에 나오는 동물들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가 나왔잖아. 여기선 대명사로 받으면 되겠지. The same. 그 같은 것이라는 것은 A번에 나왔던 생물에게도 다양성이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에 도시에도 다양성이 중요하다니까 정답은 B의 C가 맞는 거고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가 플레이를 했다고. Happy birthday to you를 튜바로. 다음에 너는 이것을 높은 피치의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 튜바의 사운드 중 어떠한 것들도 바이올린에 의해서 똑같이 중복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튜바는 음이 되게 굵죠. 붐부붐붐붐붐 뭐 이런 느낌이야. 바이올린은 찡찌찡찡 높낮이가 달라. 그래가지고 두 개 다 완전히 똑같이 복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비워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을 멜로디는 여전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제시문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는 접속사로 봤죠. 그 이유는 예시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시문에서는 똑같은 어떤 소리가 아니란 얘기야. 소리가 튜바는 높고 튜바는 낮고 바이올린은 높기 때문에 그것들 중 어떠한 것도 똑같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나 음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라는 느낌이지. 뭐 하는 한?
그 관계, 음표 사이의 관계가 남아있는 한이라 가지고 똑같이 찐찐찐찐찐 이해 가능하고 쭌쭌쭌쭌쭌 다 인식 가능하다는 얘기야. 음표랑 똑같이 있는 한. 현재 뭐가 발생할까요? 만약에 네가 해피 버스데이 노트를 연주한다면 똑같은 순서로 그러지만 속도는 다르게 이런 느낌이야. 자, at the rate는 속도로죠. 1 per hour, 시간당의 하나의 속도로 연주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라는 얘기지만 순서는 똑같아. 음표의 순서는 똑같지만 뭐가 없어지는 거야? 박자. 속도는 박자를 받는 얘기지. 박자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못 듣게 됩니다. 라는 느낌이야. B번에서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박자도 음악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C번은 그 분리된 노트는 분리된 노트라는 게 제시문에 절대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B번도 근데 분리된 노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B, A, C가 될 거야. A번 절맨과 게스탈트는 그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죠. 잘못 봤죠? 여기서는 분리된 노트가 뭐가 되겠어? 죄송합니다. B, C, A밖에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분리된 노트라는 것은 뭘로 받으면 돼? 순서는 같지만은 박자가 안 적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노트가 돼버리잖아. 이 분리된 노트는 B에 대한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고 이 대명사는 어떤 느낌이죠? 그죠? B에 나왔던 그죠? 순서는 같지만 그렇지만 뭐는 아니야? 박자는 다른 거.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받으면 되면 그 separate 분리된 노트로 볼 수 있겠지. 순서는 같지만 박자는 다른 거. 그 분리된 노트는 더 이상 멜로디가 아닙니다. 인식적으로 멜로디라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뭐뭐 이상입니까? 개인적인 음표들 이상입니다. 이것을 정의 내리는. 그러니까 멜로디라는 것은 음표만 있는 게 아니고 박자도 있다라는 예시야. 이것은 관찰입니다. 자, 여기서 이때 강조용법입니다. 이때 강조용법은 여기가 주어고 동사가 나오죠. 요 observation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it was 대절하에 넣은 거. 이런 거와 같은 관찰은 출시시켰습니다. 게스탈트 학파들의 생각을 해가지고 C 다음에 A가 되는 건 당연히 대명사가 되겠죠. 왜 대명사냐면 게스탈트 학파에 대한 예시가 바로 A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German 단어 게스탈트는 의미합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정답은 B, C, A 하면 됐고 접속사, 대명사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맞추고요. 다음 주에는 80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